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20기계 화보병사단이 창설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전투장비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양평의 종합훈련장입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최신의 K2 흑표전차가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습니다. 지축을 뒤흔들며 날아간 포탄. 1.5km 떨어진 산중턱 표적을 순식간에 타격합니다. 모두 24발의 포탄이 백발백중 내리꽂힙니다. K2 흑표전차가 부대에 실전 투입된 지 한 달여. 성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기동간 더욱 안정적이고 포탄 사격 정확도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기관총 사격. 12.7mm K6와 7.62mm M60 기관총이 200여 발의 탄을 쏟아부으며 최강의 전력을 과시합니다. 언제든지 적과 싸우면 이기다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적을 경멸하겠다는 의지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설 62주년을 맞은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 부대는 공세기동전력의 핵심 부대로 2001년 K1A1 전차, 2009년 K21 장갑차, 2014년 K2 전차를 전군 최초로 전력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군 최강의 기계화 부대라는 명성처럼 원샷, 올킬, 라스트 펀치,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승리하는 결전부대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참합시다. 사단장은 여러분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도의 준비태세는 최신의 전투장비 기동훈련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2 흑표전차를 선두로 250여 대의 장비가 흙먼지를 날리며 일사불란하게 전진합니다. 장병들은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전투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은 이번 기동훈련을 통해서 전 장비가 이상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출동해 적을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기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최강 기계화 부대의 자긍심으로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진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핵심 부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육군 2사단이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간부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단 간부들이 먼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실전적 훈련으로 자신들이 지휘해야 할 병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상윤 주의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혹한의 날씨. 육군 2사단 간부들이 모여 탄약을 수령하고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며 전술 훈련을 준비합니다. 마일즈 장비는 발사기에 달린 레이저를 통해 실시간 교전 상황이 센서에 입력돼 실제 전장 상황을 재현하는 첨단 훈련 장비입니다. 전차와 공용화기에도 마일즈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훈련은 더욱 실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대장은 중대장, 중대장은 소대장 역할을 하며 자신들이 지휘할 병력들의 임무를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방어부대는 철조망을 치며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작전도 실전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격부대의 기동. 고지를 향해 은밀히 이동합니다. 적 부대를 만나자 연막과 함께 교전이 시작됩니다. 여태껏 해왔던 막연한 전장 상황에서의 훈련과는 달리 이번 훈련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여 보다 실전적인 훈련이 되었습니다. 차후 중대원들과 마일즈 장비 착용을 통한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육군 2사단은 지난해 중대급 최신 마일즈 장비 740장을 인수해 간부들이 먼저 장비 활용 능력을 점검하고 숙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간부들의 실전적 전투 지휘 능력은 물론 전투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이 태국에서 지난 9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병대 수색대원 36명과 해군과 해병대 연합참모단 1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연합상륙훈련과 전술훈련 등을 통해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훈련을 완벽히 소화해 극한의 작전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숙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브라 골드 훈련은 가상의 국가에 다국적군이 투입돼 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기업들마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 군인들이야말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들입니다.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올해 첫 일찾기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5만 개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찾기 한마당 행사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 예정자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창업특강, 채용설명회 등이 진행되는 일찾기 한마당 행사를 통해 작년에만 44명의 제대군인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센터는 제대군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LG전자 등 10여 개 업체의 현장 면접과 채용 대행을 지원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적극 추천하는 등 제대군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찾기 한마당 행사는 매월 정례화해 실시할 예정이며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67기 예비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일기 매출이 날다. 이제 67기 매출이들의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예비생도들은 화생방과 유격체조, 그리고 단독군장으로 5km 구간을 달리는 무용구보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한층 더 강인해진 67기 매출이들의 모습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최정예 공군 장교 양성의 요람, 공군사관학교. 보라매를 꿈꾸는 67기 매출이 예비생도들의 정식 생도 입문을 위한 기초 군사 훈련을 소개합니다. 생각했던 거는 약간 그래도 이거보다는 약할 줄 알았는데 얼굴에 막 후춧가루 많이 뿌리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매울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67기 매출이들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놓은 훈련은 바로 화생방 체험. 화생방 체험은 전시, 적의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훈련입니다. 교관들은 가스체험실에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호흡장애와 피부 통증을 유발하는 CS 캡슐을 연소시킵니다. 가스체험실로 들어가는 예비생도들. 눈뜨기도 힘들 정도로 따가운 연기에 얼굴마저 화끈거립니다. 목을 조이는 듯 숨쉬기가 힘들고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과 콧물이 터져나옵니다. 67기 매출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맛본 독한 가스를 통해 방독면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재정비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 교관이 한 예비생도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야, 남아이런 중청도 이런 말 다 집어치우고 교관이 지금이라도 빼줄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할 거야. 예. 할 거야. 예. 좋습니다. 교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체험실을 다시 들어가겠다는 박기범 매출이. 무슨 일일까요? 아주 극소수지만 화생방에 가스 체험실에 들어갔다 와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동기들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화생방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가스 체험실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동기들과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복 바지 밑단을 프로에 친 채 교장에 모인 예비생도들.
오늘은 유격 체조를 집중적으로 연마하는 유격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절도 있는 조교생도의 시범을 보는 메추리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격 훈련은 예비생도들이 생도 2학년이 되면은 진행하는 유격 훈련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극기력과 인내심을 배양하고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첫날 등록일 행사에서 유격 훈련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찬원 메추리.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유격 훈련. 큰 실수 없이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처럼 쉬울까요? 원래 체육 활동에는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또 이게 유격 체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힘듭니다. 그냥 힘든 동작만 모아놓은 체조 같습니다. 이제 힘든 동작 중에서도 고난도에 속하는 목봉 체조에 도전하는 67기 메추리들. 목봉 체조는 한 팀을 이룬 동기들이 힘을 골고루 분배해 들어올려야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봉을 놓치면서 생기는 2차 부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비생도들은 협동심을 키우며 앞으로 4년 동안 동고동락할 동기들에게 나를 의지하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20km 행군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선 67기 메추리들. 예비생도들은 20kg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든 채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뛴걸음을 시작합니다. 발이 감각은 점점 무뎌지지만 꺾일 줄 모르는 중대 깃발처럼 반환점을 돈 67기 메추리들의 동작 역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깨달음은 터져갑니다. 시작할 때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동기와 선배가 내 곁에서 함께했다는 것을. 동기생이랑 같이 뛰어서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무용고무였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지. 근데 지금 마음으로 뛰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더 뛰고 싶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뛰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중대원들끼리 계속 함성도 같이 지르면서 되게 기쁘게 재밌게 잘했습니다. 힘든 훈련 후에 느끼는 성취감은 67기 메추리들의 미소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식 생도가 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7기 메추리들의 꿈을 향한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올해 설은 연휴가 길어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여행이나 그 밖에 다양한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은데요. 명절이 되면 오히려 쓸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산 가족들이 특히 그렇죠. 네, 설을 맞아 북한의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명절에는 고향에 가실 수 없어서 명절이나 고향 얘기가 나오면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요. 올해 명절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설 명절이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표를 짜는데요. 아마 첫날은 대부분 탈북민들이 거주 지역이 일정한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끼리 하루 보낸다고 치고요. 네. 또 하루는 통일전망대를 꼭 갑니다. 어디 강원도든 뭐 서울이든 꼭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게 친척들이 그렇죠. 있는 예.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올해 설은 이제 이틀이 더 남습니다. 네, 그렇죠. 좀 길죠. 아마 이틀 동안은 고향을 생각하지 않을까. 특히 저들은 길은 있어도 못 가는 것에 고향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특별한 애환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TV라든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 명절 또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뭐 저도 그 속의 한 사람이고요. 네, 네. 대표님이 이제 북한에 계실 때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예, 그때와 또 지금은 뭐 풍경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마 북한에서 살 때는 네. 아마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꽤 살만한 동네가 북한이었고요.
또 어르신들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우리가 잘 산다. 교과서 하는 말 말고요. 그러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명절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저희 때 설 때는 1월 1일을 이제 기본 설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는 국가적으로 사탕 더 주고 과자 더 주고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뭐 떡국을 먹고 그리고 친척들끼리 다니면서 만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뭐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만이라도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서로 좀 헤어져 살고 있던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게라도 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사실 올해 설도 이산가족 상봉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올 초에 이제 우리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첫 제의를 했었죠. 예, 첫 제의를 했죠. 예. 상봉하자.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로서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무산된 거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북한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꽤나 거대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71년도부터 이제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순 후로 쭉 됐는데 북에서 살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선 당국이 이런 순수한 그 민족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 제가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동을 거는 거는 북한이고 이러한 순수한 남가부 가족들의 이산가족들의 만남 자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저들의 어떤 경제적 이윤을 위한 이런 데 활용하고 있구나 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사실은 구할 수 없는데 아마 올해도 그분들의 북과 남에 있는 저희 이산가족분들의 만남을 위한 열망 정말 그게 어떻게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북한은 이 겨울 가뭄이 심해서요. 올해 역시도 이 식량난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뭐 정말 복지나 기본권 또 고사하고 이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 북한의 식량 공급 체계나 또 질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북한이 과거에 기본적으로 식량 배급을 준다. 국가가. 너희들의 그 영향을 우리가 책임진다. 먹는 문제를.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00g씩 하루를 계산해서 30일치 배급을 우리 어머니가 받아오곤 했는데 쌀밥을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 죽을 먹었죠. 그렇군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92년을 또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식량 배급 중단 사태가 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그 시기를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당 통계를 내가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북한 당국이 특별하게 취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먹어라.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더 이상 국가를 못 믿겠노라, 배급소를 못 믿겠노라 하면서 장마당에 가서 쌀을 좀 구해서 풀죽을 끓여 먹고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의 현재 그 영양 상태 그리고 배급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참 열악하게 정말 그지가 없는데요. 예, 북한에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장화 현상도 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명절 때가 되면요, 이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어른 지적이고요. 명절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과거보다 일반적인 날보다 더 이제 활성화되곤 하죠. 북한 당국의 원래 시장은 농민시장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라고 철저히 배격을 해왔습니다. 김일성의 서해 배려에 의해서 열흘장 혹은 한 달 장이 지역마다 한 개씩 있었는데 여기서는 뎁쌀이 빗쌀이라든가 오이, 텃밭에서 만든 이런 음식들만 이런 채소들만 팔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마당을 정부가 활성화시키고요. 세금 없노라고 자랑하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신설해주고 1m, 2m씩 떼서 세금을 받으면서 장마당에 주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없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거나 지금도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라는 면에서 시장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북한의 모든 공급 체계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그쪽에 지금 다 매여 있기 때문에 명절날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남만과일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중국 사탕 과자도 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활성화된 최근에 이제 북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언제쯤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산 가족이 고향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계획이고 희망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육군 24단의 기동훈련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 기계화 부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이런 군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꾸준히 다할 때 비로소 믿음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